전남 순천 출신의 21살 유모 씨. 팔남매 중 막내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서울에 있는 한 명문대에 진학한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뿐인가요? 단정한 용모와 품행으로 그해 5월 대학 메이퀸에 선발되면서 신문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1971년 6월 학교 앞에서 웬 자동차에 올라타는데요. 이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충무로의 대연각 호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호텔 17층에서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앞날이 창창한 한 여대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메이퀸의 추락,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자, 1970년대에 벌어진 사건. 자, 일단 뭐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 내용 들으시다 보면은 요즘에 어떤 뭐랄까요,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봐서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을 미리 조금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시 명문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건데, 자, 그날로 돌아가 보죠. 네, 일단 이 피해자 유모 씨는요,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여고를 졸업을 했고 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팔남매 중에 막내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덕성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71년도 5월 덕성여대 메이퀸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달쯤 뒤인 6월 30일 밤에요, 이 서울 충정로에 있던 대연각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17층에서 36m 아래인 5층 발코니로 추락해서 숨진 겁니다. 추락 직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연각 호텔은 당시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새 호텔이었고 서울 시내 최고층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이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잘 알려진 그 호텔이기도 합니다. 예. 자, 메이퀸. 네. 아, 요즘엔 참 이런 거 했다가는 정말 큰 욕 먹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언론으로부터까지 주목을 받는 그런 행사이기도 했었고요. 1927년에 이제 이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개교일인 5월에 맞춰서 일단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는 뭐 미모만이 기준이 아니었는데 점차 이제 좀 변질이 많이 됐죠. 예. 일제 탄압으로 좀 중단됐다가 1956년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 내 미스 코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해 메이퀸에 선발되면 신문에서는 뭐 이 메이퀸의 올해 메이퀸의 고향, 뭐 취미, 신장 이런 게 앞다퉈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대에서도 메이퀸을 선발하게 됐고요. 유 씨 같은 경우 1971년 5월에 덕성여대 메이퀸에 선발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유 씨도 정말 뭐 인기인이었을 것 같은데, 자, 사고 당일 그 대연각 호텔에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에 27세였던 이모 씨와 함께 있었고요. 먼저 호텔에 있었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강제로 갔던 겁니다. 강제로 갔던 것이고, 이 지금 피해자의 오빠가 이미 1년 전에 다른 일로 숨졌는데 그 숨진 오빠의 친구였던 이 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알고는 당연히 있었던 사이인 거고 계속 결혼해달라고 구애를 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피해가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오빠 친구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호텔로 강제로 데려가서 3시간가량 결혼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메이퀸이었던 이 피해 여성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오빠의 친구라는 자가 호텔로 끌고 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구애를 했다. 이게 제가 아까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때 70년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연속이 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씨가 이 폭력 전과가 있는 그 같은 고향 출신 그 자신의 지인들에게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을 줬다니까, 글쎄 제가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1,000대가 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유 씨를 갖다가 이 호텔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이 사주를 받은 지인들이 그 당시에 하루 12,000원을 주고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대학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고향 선배인데 좀 만나자 해서 학교 앞에서 이
그 여성을 갖다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연희동에 있는 그 이 씨네 집으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씨가 지시를 해가지고 저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로 데려갔다가 예. 그다음에 다시 6시까지 충무로에 있는 대형각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충무로를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호텔방을 2개, 즉 13호실, 9호실 2개를 잡아놓고 13호실에는 유 씨하고 이 씨 단둘이 집어넣고 나머지 앞방에는 그 공범들이 있으면서 망을 봤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결국 그러면은 저 그 오빠의 친구라는 이 씨가 결국 유 씨의 죽음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요, 유 씨를 호텔로 데려온 것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떠민 적은 없다. 유 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 씨는 결혼해달라고 하고 유 씨는 싫다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 씨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위협까지 하고 이런 실랑이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 씨가 이 목이 마르니까 좀 물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하길래 컵을 들고 세면장에서 이렇게 물을 떠오고 있는데 이 그 틈에 열어놓은 창문에 유 씨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뛰어내렸기 때문에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말만으로 이 초반에요. 정조 유린당할 위기에 처하자 투신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백 변호사님. 네. 결국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당시 경찰 초반의 대응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일단은 뭐 부검하기 전에 이제 2차례 이제 육안으로 검시를 하는데 보니까 이 숨진 유 씨 목에서 목졸림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또 허벅지 윗부분에 길이 한 10cm 정도의 자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속옷이 찢긴 채로 발견이 됐고 이제 속옷에 이제 칼자국이 났는데 그 칼자국하고 몸에 난 칼자국하고 크기, 뭐 면이나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도 물을 목마르다고 물을 떠달라고 해서 물을 떠오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유 씨가 투신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물컵이 어디 있어야 될까 물병이나? 그럼 그건 세면대 쪽에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물병과 컵은 호텔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타살의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됐고요. 초반에 뭐 이 씨 말만 듣고 성급하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자살로 판단을 내렸던 경찰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렇다면 제가 대강 생각하기로는 약혼자가 있었던 여성 하지만 그 여성을 짝사랑했던 이 남자 결국 호텔방으로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갔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 살해하게 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강제로 호텔방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 나이트 클럽으로 이 강제로 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주는 척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그대로 방으로 또 납치를 해갔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침실로 몰아넣고 결혼을 강요를 했고 이 강요를 하다 못해서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상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비명을 당연히 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목을 졸랐던 겁니다. 목을 졸라서 실신하니까 마치 투신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 명백한 살인이었던 거죠. 그래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범들이 다른 방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공범들에게는 내가 투신으로 신고할 테니까 니들은 빨리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던 겁니다. 자, 최고급 호텔을 가고 나이트클럽 그리고 더군다나 거액의 돈을 주고 막 그 사주까지 했단 말이죠, 교수님. 실제로 이제 이 그 당시에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500만 원 가량 가진 재력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아니 무슨 1,500만 원짜리가 재력가냐? 그 당시에 서울의 주택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는 샀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현장 검증 영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력가는 맞고요. 백화점에서 양화점을 운영했다는 거니까 구두점을 갖다가 서울 시내에 이제 운영했다는 거고 평소 돈을 잘 써서 대형각 호텔 매니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니까 거기다가 방을 잡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돈 잘 쓰는 그런 청년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형님 소리 듣기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한량이었던 거죠. 예. 자, 결국 재판정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이 씨는요,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여대생들이랑 나이트클럽 간 적은 정말 많지만 연애 감정 느낀 건 유 씨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해달라고 하면 유 씨는 나는 결혼 상대로 외교관이나 교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좀 전형적인 논리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이 씨의 얘기인데요. 유 씨가 대학생이라는 프라이드를 앞세우면서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길래 나도 대학 시절에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에 빠져보기도 했고 책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벽정에서 무슨 얘기예요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또 왜 방으로 데려갔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좋아하는 듯 하다가 살짝 도망가려는 유양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사랑한 유양을 내가 죽였을 리 있겠냐.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다는 건 경찰에서 고문을 받아서 허위 자백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고문, 네. 허위 자백. 하하, 참. 일단 1심에서는 이 이모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에서는 뭐 살인 및 강간치상죄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래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그러니까 강간치사죄, 그러니까 강간하고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수로 던졌다. 약간 이런 취지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당시 재판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엄청난 반전이 생깁니다. 왜요? 혈흔도 없고 흉기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무죄? 본인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한 상황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니 이건 무죄다라고 해서 상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무죄요? 정말 황당하죠. 예. 대법원이 보기에도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고법 판결 제대로 사건을 안 들여다본 것 같다라면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다시 재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을 돌려보냈더니 그제서야 이번엔 또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했다, 무죄 나왔다, 파기환송했다, 무죄 나왔다, 또 파기환송했다, 무기징역이 나왔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은 또 징역 10년으로 줄어들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게 그런 겁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해 놓은 상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바꿔 먹겠지. 이런 발상이 말이죠. 그 교수님 그 1950년대 미국 영화 7인의 신부 아시죠? 예. 그 7 남자 형제가 옆 동네 딸 부잣집 딸들 납치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천인공로할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옛날 그 멍석말이 해가지고 예. 밤에 이 신부 약탈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973년도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10대 남성이 자기 동급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럼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뭐 강간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이 기왕 버린 몸이니까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짝을 짓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2023년 같으면은 톱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경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결혼 강요 및 정조 유린으로 인해서 투신한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목이 졸린 어떤 흔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수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여성이 본인이 스스로 몸을 던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끝날 뻔했었던 건데 그나마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10년이 이제 선고가 된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10년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요. 정말 커다란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